BCCI 사기 사건, 세계 금융 시스템 뒤흔든 탐욕과 부패 심층 분석.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사건은 대중적으로는 비교적 잊혀졌지만 그 규모와 복잡성, 그리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미친 영향면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금융범죄 사건 중 하나인 BCCI 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 사기 사건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급성장했던 이 은행이 어떻게 사기와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그 몰락이 국제금융계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관련자들의 심리적 배경과 법적 책임 규명 과정을 중심으로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에 금융 전문가, 언론, 그리고 은행 이용객 등 일반 대중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CCI는 1972년 설립되어 파키스탄, 중동 자본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은행입니다. 제3세계의 은행을 표방하며 개발도상국과 금융거래가 어려운 지역을 파고들었고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지점을 두고 400개 이상의 복잡한 자회사 및 관계사를 거느린 거대 금융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대규모 금융사기, 돈세탁, 뇌물, 그리고 범죄 조직 및 정보, 기관과의 부패한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행의 설립부터 운영 방식 전반이 사기와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구조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BCCI의 주요 범죄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이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자회사들을 통해 자금을 부풀리거나 빼돌렸고 불법적인 대출과 예금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독재 정권, 마약 카르텔, 범죄 조직들의 검은 돈을 세탁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이 BCCI를 거쳐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선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결탁한 형태였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장부 조작, 회계, 부정, 감사방해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대규모 금융범죄의 가담자들은 전통적인 형사 범죄자와는 다른 심리적 특성을 보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성공한 은행가,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극심한 탐욕, 권력욕, 그리고 타인의 피해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BCCI의 경우 조직 전체에 만연했던 비밀주의와 불투명한 운영 방식은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고 개인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조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성장과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되고 심지어 장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고위 임원들이나 관련자들은 복잡한 금융기법 뒤에 숨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했을 수 있으며 자신들만이 아는 정보와 권력을 통해 우월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분석됩니다. 이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개인의 심리적 결함뿐만 아니라 조직의 부패한 문화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BCCI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은 수년 동안 제기되었지만 은행의 복잡한 구조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와 규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각국 금융당국과 사법 당국의 공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충격적인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수사기관과 영국 금융당국의 주도로 대규모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는 전례 없는 국제적인 협력과 복잡한 금융 추적 기법을 요구했습니다. 수십 개국에 흩어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 과제였습니다. 법적으로 BCCI 사건은 복잡한 국제 금융범죄에 대한 법 적용과 처벌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BCCI 관련자들은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은행 사기, 돈 세탁, 뇌물 공여,
공갈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복잡한 금융거래의 불법성을 입증하고 누가 어떤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리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의 여러 고위임원들이나 관련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은행 자체에 대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인가가 취소되는 등 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워낙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건이었기에 모든 관련자가 책임을 지거나 피해 자금이 완전히 회수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은 범죄와 부패의 국제은행방 of Crooks and Criminals International이라며 DCCI 사태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BCCI의 파산이 국제 금융 시스템의 이칠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금융규제와 감독의 허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반 대중과 BCCI 이용객들은 자신들의 예금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고 실제로 많은 예금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행의 불투명한 운영과 강국의 미흡한 감독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거셌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BCCI 사태는 결국 1991년 7월 전 세계 금융당국이 일제히 은행을 폐쇄하면서 종말을 맞았습니다. 하룻밤 새 거대한 국제 은행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 및 부패 가능성, 그리고 돈 세탁 방지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 감독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국제적인 금융 공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BCCI 사기 사건은 개인의 탐욕과 조직의 부패가 결합되어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준 기념비적인 금융범죄 사건입니다. 프로파일링은 가해자들의 심리와 부패한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며 법적인 분석은 복잡한 국제 금융범죄의 수사, 기소, 처벌 과정의 어려움과 그 한계를 보여줍니다.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 사건은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우리에게 영원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